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 이번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이었을지, 누군가에겐 지워지지 않을 기록을 보관하는 수단의 등장이었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비트코인은 정부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교환 매개의 등장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화폐가 해당 국가의 화폐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에서 무허가성을 가진 화폐의 등장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일이었죠. 비트코인의 무허가성은 거래의 추적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비트코인은 서서히 세계화폐 시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매장들이 생기고 투자 열기가 식으려 하지 않자 유시민 작가를 대표로 한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화폐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교환의 매개로서 자리 잡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지적은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화폐의 가치가 매일마다 큰 폭으로 변동한다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우려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패깅 코인. 화폐도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양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결국 기존 법정 화폐의 가치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정 화폐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블록체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더러 기존의 비트코인을 좋아하던 층을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타 다른 암호화폐들에 비해 자율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법정화폐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암호화폐 패깅 코인. 그래서 암호화폐 특유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노리는 암호화폐 패깅 코인들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댄 라리머가 만든 비트 USD와 같은 화폐들이 암호화폐인 비트 쉐어 등을 예치하여 담보로 두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트 USD와 같은 암호화폐들도 변동성 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비트 쉐어 자체적으로 30일을 상환기간으로 잡았는데 30일 내에 빌린 비트 USD를 다 갚아야 하는 조항 때문에 비트 USD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줄었고 유동성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 방어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의 패깅에서 가격의 스테빌리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리지 않는 한 거래소에 상장되고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해당 패깅 코인을 사고 팔 때 이미 가격의 안정성은 상실하게 됩니다. 1달러 가치의 스팀을 제공해주는 스팀 달러의 경우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업비트에 상장이 되고서 스팀 자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2만원, 3만원까지 가는 등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는데요. 만약 담보로 잡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플랫폼이 성장한다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만약 플랫폼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언패깅 코인. 앞서 언급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담보가 있었다면 담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을 팔고 그것으로 다시 코인을 사들이는 형태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베이스 코인 등이 있죠.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형태의 코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타입의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코인에 대한 지급 제도가 아예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경우엔 플랫폼은 암호화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 채권도 발행한다.
그래서 만약 해당 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면 플랫폼은 채권을 팔아 화폐를 사들여 가격을 올린다.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기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와야 한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은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앙은행이 이야기하는 문제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플랫폼이 제공하는 채권은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의 성장은 보장되지 않았다. 만약 플랫폼이 불확실한 결과를 낸다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더 많은 채권이 발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채권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해당 화폐에 대한 가치도 보증할 수 없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국 채권 또한 플랫폼이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홀딩할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보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해당 코인의 가치 또한 보증할 수 없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패깅이 안 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은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해시드, 카카오 벤처스, 네오플라이, 바이낸스 등의 투자를 받아서 세상에 나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해 수수료를 절감해서 이커머스의 통화로 자리 잡겠다는 테라의 메커니즘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테라의 가치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스테이블한 가격을 유지하는가 하면 테라의 수요가 높아졌을 땐 테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여 가격을 맞추고 테라의 가격이 내려갔을 땐 테라를 결제할 때 이득이 발생하는 루나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테라를 사들인 후 소각합니다. 루나가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점은 루나 자체가 프로그래머블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죠. 즉, 얼마든지 다양한 디앱이 루나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루나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는 화폐사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도 발달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사용하게 될 화폐는 어떨까요?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화폐 시스템은 끝났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 미래의 화폐는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한 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